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 안태육장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지금 대통령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테이는 대통령 후보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보당의 김재현 대통령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보당 김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충북과 세종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 탐방을 하고 계시고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충북 지역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제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어제 청주와 단양을 오가면서 우리 노동자분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이제 소녀상 지키는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청년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로는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 걱정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뉴스를 틀었을 때 그 정치가 선거 소식이 좀 힘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뉴스 보는 것이 겁이 나고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과 관련해서는 너무 허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할지 그 전에 이게 선거를 해야 될지 민심들에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는 그런 선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좀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님께서 충북 이번에 방문하시면서 많은 민심 탐방도 하시고 지역의 미래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저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로서 이번 대선에서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대선 관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양당 후보들의 노동 관련 정책과 공약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8월에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5개월째 활동을 해오면서 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어려운 형편에서도 꿋꿋하게 농촌 사회를 지키고 계시는 농민들을 주로 만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공약으로는 일단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과로 사회에 시달리고 있고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를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네,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현재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현재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면 공급량을 늘릴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값 안정이 되고 있지 않고 더욱더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본다면 아무리 공급량을 늘려도 그것이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흘러들어가 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이 주거 안정 문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는 토지공 개념이 도입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토지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빌려 쓰고 네.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네, 부르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평당 500만 원 정도의 건설 원가를 산정했을 때 20평대 아파트를 1억 원대로 분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양가가 것이 1억 원? 이야,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20평 1억 아파트를 네.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돌봄 문제입니다. 맞아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기침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수가 없고 이제는 또 학교도 전면 등교가 지금 또 다시 안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1년 동안 한 번 찾아뵐 수도 없이 그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이런 가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돌봄 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이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사회적 인식 속에서 돌봄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게 하는 돌봄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보당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국가가 돌봄을 민간의 영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를 통해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라고 하는 돌봄 노동자 기본법을 전국에서 지금 많은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 기본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보당의 정책들은 약간 생소하기도 하실 거고 되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씀들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진보정당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야기를 했을 때 아유 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 빨갱이들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 너무나 좋겠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고 특히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아침에 도시락을 걱정해야 하는 가정이 없어지면서 진보정당의 정책들이 우리 사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지 모두가 실생활 속에서 그걸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당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평범한 서민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공약도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각장 건설은 뭐 좀 지키겠다. 청주를 비롯해서 충북의 이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공항, 철도 기관을 충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배경은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권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심각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도리가 없이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또 생긴다는 사실도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수도권의 산업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들이 이거 충청권까지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순환시켜서 쓰레기를 줄이고 이 환경 문제를 전 국토를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주는 자원순환의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와 또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이곳 충북과 마찬가지로 충북과 같은 지역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이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뭐 속된 말로 좋은 것들은 다 서울에 있고 혐오시설 같은 것들은 다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러 갈래로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공기관들 중에서 우리 충청권, 청주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전 조치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철도 관련 산업들이 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공약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대 양당, 뭐 거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뭐 보도나 관심이 좀 양당 후보에 쏠리는 면이 없지 않아서 그 다수의 그 좋은 후보들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노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만나시면서 국민들의 정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는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양당이나 우리 국민들 누구도 부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300석 국회의석 중에서 290석 이상이 양당에 치우쳐져 있는 네.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또한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민주국가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의석을 독식하고 있는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낙제점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어떻게 이것을 혁신할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양당이 주고받는 이야기 대부분이 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상털기식의 인신공격이라든지 알고 싶지 않은 가족 이야기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 정치인의 가족사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피곤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거대 양당에 독식되어 있는 정치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의 정치 세력이 잘 부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진보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그런 대안의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까지 인정받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또 김재현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비전들이 두 정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었던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내고, 그래서 기득권 거대 양당의 사실상 별반 다를 바 없는 보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보당의 그런 가치, 김재현 후보님의 그런 의지는 어떤 걸로 집약해서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진보 정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지위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보아도 우리 이 국민의 대부분이 일을 해서 삶을 꾸려나가고 계시는 노동자들이신데, 노동자들의 삶은 정치에 항상 밀려나서 소외되고 또 배제되어 왔었다는 생각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대다수가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집 한 채를 위해서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고 살아야 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뚜렷하게 차별화시켜서 네. 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진보당의 존재를, 진보 정당의 가치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적습니다. 뭐 이렇게 그 테이라이브처럼 좋은 방송에서는 다양한 정치의 이야기를 담아주시겠지만 지금 거대 미디어에서는 그런 공간들을 잘 보도하고 있지 않고 신변잡기식 이 대선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5개 진보 정당과 네. 민주노총이 함께 이번 연말까지 대선에 대한 단일 후보 선출을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네. 결의를 하고 지금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와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들이 망라되어 있고요. 이 후보 단일화 논의가 성사가 된다면 많은 노동자들, 농민들, 정치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나의 이야기가 담기는 내 이야기를 말해주는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진보당에 충북도당도 있고요. 그 당원도 2,000명이 넘고 진보당도 한 8만 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근데 8만 3천 명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 정치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날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이 후보를 낼 계획이고 민주당은 뭐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진보당은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도 비록 원외 정당이고 창당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에 16개 광역시도를 꾸리고 있고 8만 3천의 당원이 진보 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오랫동안 이 청주 지역에서 진보 정치를 이끌어오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온 이명주 네.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께서 지금 출마를 타진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청년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이번 총선부터 빠르면 이번 총선부터인가요? 네. 18세 후보도 출마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네. 물론 이제 본회의를 법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더 젊은 후보들에 대한 진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충북도당 이명주 위원장의 출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럼 경선 안 할 모양인 것 같은데. 정의당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래도 가장 이제 후보에 근접하는 분이 이제, 진보당에는 이제 있군요. 하여튼 잘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조금 무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고, 이석기 의원님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지금 출소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청주 같이 안 오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요번에 사면 가석방 이런 게 연달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밝히시긴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거 한 번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통합진보당 시절에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정치 공작인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석기 의원은 무려 8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음모 사건이 있고 이듬해에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면서 저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긴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곧이어 박근혜 퇴진 촛불이 전국적으로 타올랐고 국민들께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셔서 그 결과물로 박근혜 정권이 내려온 자리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촛불의 요구를 전 사실상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8년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도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또한 이 겨울에도 이석기 의원의 사면 복권과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곧이어서 들려온 소식이었던 박근혜 사면 소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정치적 계산, 대선을 앞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명분은 이 국론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지만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를 위한 좋은 영향으로 이어진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그것을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권한으로 이 사실상 국민이 부여해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님이 교도소 나오면서 말 몇 마디 했다고 오랜 기간을 갖다 두느냐, 그 인터뷰 했던 게 아주 네, 정치인이 아주 기억에 8년 남네요. 3개월을 감옥에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후보 특별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소셜미디어 테이 시청자님들 그리고 충북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소셜미디어 테이 라이브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물러가지 않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계신 이 겨울 또 연말 연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진보 정치가 누구보다 서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고 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세력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낡은 우리 사회 정치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불평등한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주신 진보당의 김재현 대통령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